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약 77억 8,600만 명이니 대충 78분의 1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것인데요. 이 코로나라는 지긋지긋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운명이 국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지불해야 할 치료액의 액수가 천차만별이라는데요. 현재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운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여러분은 보통 선진국 하면 어떤 국가를 떠올리시나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미국은 그동안 지난 수년간 GDP 1위의 국가로 국방력, 경제력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뽐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GDP와 국방력이 뛰어난 국가가 꼭 살기 좋은 국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막대한 금액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료비 청구서가 생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LA타임즈에서는 의사조차 생존을 장담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서 끝내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청구된 치료비에 또다시 고민에 빠진 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패트리샤 메이스는 지난해 3월 22일 처음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고 독감, 기관지염이라는 오진을 2차례나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낫지 않아 다시 한번 병원을 찾은 그는 결국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오진으로 인해 시간을 너무 소비한 탓인지 그는 혈중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 생존 가능성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고 한 달 가까이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끝에 다행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는 얼마 뒤 집으로 날아온 청구서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이 무려 한국 돈으로 약 15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입원비가 47만 9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 약값 47만 950달러, 인공호흡 치료 16만 6천 달러 순이었습니다. 다행히 제약사에 일하는 남편이 직장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들도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고 했기에 실제 치료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7월 의료비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납기일이 지났다는 빨간색 경고 문구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추심 업체에 따르면 메이슨의 본인 부담금은 4만 2,184달러, 4,707만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을 들었더라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미국인들의 고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열흘에 2배씩 확산 중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연구 보고서 공개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음 달 말이면 미국에서 지배적으로 유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영국발 변이가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국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양성 검사 결과에서 영국발 변이의 유행도가 2배로 높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9.21로 추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로리다주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지난 한 주 새 영국발 변이의 감염률이 5% 미만에서 약 10%로 상승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영국발 변이의 위험성을 경고한 지난달 중순 무렵만 해도 이 변이는 확진 사례의 0.5%에도 못 미쳤지만 1월 말이 되자 3.6%로 껑충 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백신으로 조금씩 코로나19를 잡아가는 동안 코로나는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이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의 경우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종보다 35%에서 45% 전염성이 더 강하며 전국적으로 9.4일마다 양성 판정 사례가 2배로 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빨리 지배적인 종이 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지,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지, 미국인들은 하루빨리 백신이라도 접종해서 확산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려 애쓰고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백신 부족으로 신규 접종 예약을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에 대해서만 예약을 받기로 했다고 밝히고, 신규 예약에 대해서는 백신의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한 주간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뒤늦게 미국 전역에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 100개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까지 이렇게 본 접종 약속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 목표를 크게 초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19일간 입원한 후 완치된 환자의 병원비 청구서가 공개되어 해외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진에 나온 진료비 총액을 보면 970만 9,900원, 환자 부담 총액 144만 8,700원, 정부 부담금 140만 4,550원, 실질 환자 부담금 44,5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총액, 정부 지원금, 환자 부담 총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돈을 낸다는 거예요? 멍청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 한국에서 환자에 대한 요금은 누가 내죠? 이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요.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고 들었어요. 의료보험도 의무라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치료비도 고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과 의사들은 미국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요. 많은 한국 의사들이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선 더 낫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정말 미국만큼 탐욕 가득한 제약업계가 있는 곳도 드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불만이 가득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코로나 치료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정신 건강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사실 전염병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장기화됨에 따라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이 위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신 건강 분야에 연평균 4천억 원씩 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율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세계 54위였던 한국의 행복지수는 지난해 61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가운데 우울 위험군은 약 6배,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해봤다는 사람은 3배가량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는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사실 선진국 하면 예전에나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를 떠올렸지,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을 꼽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잠시 페페TV에서 코로나블루 자가 진단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무기력하고 무언가를 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 2번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3번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잔다. 4번 나도 모르게 자꾸 멍 때리게 된다. 5번 작은 일에도 쉽게 놀란다. 6번 화가 많아지고 예민해졌다. 7번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잘 까먹는다. 8번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될 때는 하던 일과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를 토닥토닥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활동을 찾아 모든 생각을 멈추고 집중해보세요. 산책하기, 책 읽기, 영화 보기, 운동하기.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울함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이라는 것을.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바로 현대차와 애플의 협상 중단입니다. 이 때문에 월요일에 현대차 그룹의 주식이 얼마나 급락할지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을 졸여야만 했죠. 일각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현대차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현대차의 주식 가격은 하루 만에 6% 넘게 하락했고 현대차 그룹의 R&D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주식은 마이너스 8.65% 추락했습니다. 애플카의 생산을 직접 맡을 것으로 기대됐던 기아차는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기아차 주식은 14.98%가 빠졌는데요. 이날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 12조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동안 주식을 사들인 이들은 또 개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식을 던지기 바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기아차 주식 2,404억 원, 현대모비스 주식 1,7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CNBC는 애플과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식이 폭락했다. 기아차는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해 해외 여러 기업과 협력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고 현대차는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를 통해 말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의 해명을 자세히 보면 현대차가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 전기차에 대한 협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2024년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와 애플의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은 바로 현대차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현대차 그룹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애플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기업가치 10조 달러, 일경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이죠. 아람코. 사우디 정부가 무려 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아람코는 석유로 돈을 버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차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코의 아미네이치 나세르 대표이사 사장은 정의성 현대차 회장을 만나 수소에너지 및 탄소섬유 소재 개발 협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를 성공시킨 현대차와 손을 잡은 것인데요.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해 하반기에 아람코의 수소차 넥소와 수소연료 전지 버스까지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중동 내 현대차의 인기도 폭발적입니다. 아랍뉴스는 현대차의 소나타와 팰리세이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됐다. 왕국에서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한 팰리세이드는 최고의 가족 SUV로 선정됐고 소나타는 최고의 세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보도했습니다. 아람코뿐만이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총수 최초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미래 자동차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애플에 목을 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대차 그룹에 제시한 애플의 조건이 충격적이고 불리한 조건을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번 협상이 결렬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 소식통은 애플은 모든 타기업과 협상을 진행할 때 종료 전까지 그 어떤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NDA 비밀 유지 조항을 강조한다. 그 원칙이 깨졌다고 판단한 애플이 현대차 그룹과는 향후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했고, 또 다른 정보통은 기아나 현대차가 애플카 생산만 담당하는 사실상의 하도급 방식을 받아들일 리 절대 없다. 하지만 애플은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와 고유의 운영체제 등 각종 전장 분야 고도 기술을 현대차 그룹과 쉽게 공유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양측 협상은 계속 난항을 이어온 것으로 한다 전했습니다. 즉 애플은 자신들이 보유한 전장 분야 기술을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현대차 그룹의 생산 시설과 제조 노하우만 빌려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하는 반면 현대차는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애플이 홀로 완벽한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통해 신형 전기차를 양산하며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자체 개발에도 적지 않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GMP 기반 첫 전기차인 아이오닉5는 출시도 전에 이미 디자인과 성능 측면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나타내는 제로백은 5.1초이며 차량 외부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 350kW급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일반 전원을 차량 외부로 공급하는 고도의 기술이죠. 현대차 전용 초고속 충전기 아이오니티를 이용하면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셈이죠. 또한 지난해부터 제네시스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를 보이면서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JW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애플과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현대차가 아쉬울 게 전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현대차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공학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유하며 새로운 로봇을 출시할 때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로봇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 때문에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최대 9천만 뷰를 넘어서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일본의 토요타와 미국의 아마존닷컴 등 수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탐냈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난해 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인수기업의 제조 능력과 미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직접 누구에게 팔지 결정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한국의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기술 스타트업은 돈만 내면 인수하는 게 아니다. 이들이 제조 능력을 갖춘 현대차를 선택한 측면도 있다 전했고, 미 항공우주국 최고위직에서 현대차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재원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의 뛰어난 대규모 제조 능력을 감안하며 UAM 시장의 선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까지 등에 업은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을 찾아내고 육성해 우리의 미래 세대가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차 그룹이 시장 점유율 10% 이상 기록해 전기차 부문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